안녕하십니까. 임창덕입니다. 잘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그 유튜브는 하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PPT로 촬영하려고 하니 좀 떨리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첫 인사를 드렸고요. 부득이 또 이렇게 LMS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직접 대면을 하면 또 이게 서로 인터랙티브한 이런 강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점 사정이 이렇게 된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과목 자체가 이제 코칭 심리학이에요. 지난주는 약간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좀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코칭 심리학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칭 심리학을 하기 전에 이게 코칭하고 심리학이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코칭에 대한 개념 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코칭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좋은 사진이 있고 이제 글이 있어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도 올해 3년 차 이제 마지막 졸업반이신데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이라는 이 단어가 좀 가슴에 와닿고 해가지고 뽑아봤습니다. 끝까지 가다 모르고 가는 거야. 그죠? 끝까지 가. 다 모르고 가는 거야.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가. 그게 길이야. 원티언 몰라 라는 제목이시고요. 근데 박노해 시인의 길이라는 더 패스라는 시인데요. 먼 길을 걸어온 사람아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마라.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길이 끝나는 곳에서 사실 새로운 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지가 끝나는 곳에서 서로 이제 바다가 또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늘 끝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걷는 그 자체가 길이고 길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그 코칭이잖아요. 효과적인 질문으로 이끄는 변화, 코칭 힘이에요. 코칭 기본적으로 질문, 경청, 피드백, 침묵, 그 행동과 행동, 말과 말과 사이에 퍼즈. 우리 그 음악도 음표와 음표 사이에 그 쉼이 이제 아름다운 화물을 만들어내듯이 말과 말 사이에 퍼즈, 쉼도 코칭의 기본적인 도구거든요. 도구고. 자, 제가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코칭은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도구다. 그죠? 코치는 피코치, 피코치 또는 코치이, 상담에서는 내담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그 멘토의 반대가 멘티, 인플로이어 고용하는 사람의 반대가 고용인이 인플로이 이런 식으로 수동태를 나타낼 때 이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자로 말하면 피코치 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피를 좀 붙이는데 코치의 당하는 상담자 반대 클라이언트 그걸 이제 피코치라 그러죠. 피코치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피코치자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코칭의 핵심은 바로 효과적인 질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치는 피코치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이러한 질문은 피코치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패턴을 돌아보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효과적인 질문은 피코치의 자기 인식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 질문을 통해 피코치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코치는 피코치가 스스로 변화의 동기를 갖게 하여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코치는 피코치자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P코치는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칭 과정에서 P코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더 명확히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코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표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데요. 코칭이라면 이제 동반자적 리더십, 그러니까 코치와 비코치, 코치와 코치 사이에 이제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십, 이런 동반자적 리더십이 코칭이고요. 미래지향적인 거고 관점을 이제 전환시키는 거죠. 다양한 질문이나 피드백 이렇게 경청을 통해서 관점을 이렇게 전환시키고요. 그다음에 동기유발, 그러니까 동기는 뭐 내부 동기, 외부 동기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하여튼 다양한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이제 도구가 코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잭 웰치라는 우리 G의 CEO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래는 코치가 아닌 사람은 승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 코칭의 공간인데요. 코치는 태도, 혹심, 연결을 통해 가지고 현재에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점까지 가도록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듯이 트레인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기차라는 그 레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라면 이 코치 마차는 말이 해당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 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가벼운 넛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당 목표까지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길은 기차처럼 이렇게 일방향이 아니고 가는 길은 많거든요. 그래서 차이 인식을 하고 관점을 전환시키고 계획을 하게끔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행을 해서 성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코치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 코치는 그 코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코칭의 역사를 보면요. 코치오운이죠. 코치오운은 150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도시 이제 코치에서 개발된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서 이렇게 유래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코치 마차는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유럽으로 퍼진 이 마차는 코치 또는 코트리지라는 명칭으로 불려졌고 영국에서는 네 바퀴가 달린 택시를 코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택시를 코치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집체교육 트레인의 어원인 기차와 대비하여 코칭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레인은 무엇인가를 끌고 가는 풀, 드래그라는 의미의 열차, 행렬, 일행 등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1820년대 이제 증기기관차가 이제 소개되었을 때 연결된 객차를 트레인, 트레인 오브 캐리지라고 이제 불렀고요. 동사로는 이끌다, 이렇게 가르치다, 양성하다, 코치도 있고 트레이너도 있고, 그죠? 그런 어원에서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코치와 달리 기차는 여러 명의 승객들 정해진 속도와 경로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사람을 함께 훈련시키는 집단 트레이닝의 어원이 되었고 이끄는 사람의 의미인 트레이너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말의 그 트레이닝 하는 것도 사실 트레이닝에서 나왔고요. 보면 트레이닝복 하면 우리가 트레이닝 웨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짐숫 또는 스웨트숫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셨을 때 위에가 이제 마차죠. 이제 아래가 이제 트레인인데 이 말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죠? 그 말이 근데 그 마부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사람으로 말하면 대화가 되겠고 마부하고 말의 입장에서는 가벼운 터치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참고로 이제 우리가 그 코치가 이제 거기서 유래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승용차를 세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단. 세단도 사실 우리 가마처럼 가마가 있는데 당시 이제 비가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위에를 약간 지붕을 얹은 형태 매너이기 세단. 그걸 이제 세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이렇게 생긴 승용차 앞뒤 빼고 이제 중간에 우리 그 지붕이 앞문 뒷문 기준으로 위에 이제 지붕이 있는 이런 차량 형태를 세단이라고 하는데 이 세단도 거기서 나왔다. 가마 이제 위에 이렇게 비가 오면 안 되게 덮개가 있는 그런 가마 형태를 세단이라 그러는데 그런 형태를 지금도 자동차에서도 세단이라고 부른다. 코칭의 역사를 보면요. 마차는 현재 승객이 있는 지점에서 출발하여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개별 서비스인 것에 반해 기차는 승객역까지 가서 승차한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속도와 경로로 정해진 종착지에서 하차해야 하는 집단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치한다는 것은 동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가 있는 곳에서 그가 원하는 곳까지 소중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치협회에 보면 코치 어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말이 끄는 사륜 마차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얘기했듯이 1500년대 이제 코치라는 데서 개발된 네 마리 말이 끄는 이제 마차에서 코치가 유래됐고요. 시기로는 1840년도, 1880년대 보면 이제 1840년대 영국에서 개인 교사 튜터의 별명으로 코치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이것은 승객이 마차를 타고 목적지에 가듯이 교사의 지도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한다는 의미로 이제 사용됐습니다. 1880년경에는 코칭이 스포츠에 적용되어 운동선수를 훈련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992년경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칭의 개념은 미국의 재무 설계사였던 토마스 레오나드로부터 이제 시작된 거로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여성 고객이 자신을 코치라고 부르는데 착안하여 1992년에 최초의 전문 코치 교육기관인 코치유를 탄생시켰으며 1994년에는 국제적인 코치 양성 비영리 단체인 코치 연맹 ICF 국제 코치 연맹을 이제 설립하였습니다. 이번이 이후 코치 협의회가 이제 만들어졌고 국제 코치 협회가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국제적 규모의 인증 코칭 양성 기관이 이제 생겨나고 스포츠 영역뿐만 아니고 원래 이제 코칭은 스포츠 영역에서 이제 출발했지만 그 이후로 비즈니스, 그다음에 라이프 영역까지 새로운 개념의 코칭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레오나드 이제 코칭의 아버지라는 이분을 잠깐 보면 공인 회계사 겸 파이낸셜 이제 플래너였거든요. 그래서 1982년부터 비즈니스맨에서 이제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가치 있는 인생과 직업을 위한 컨설팅, 퍼스널 코칭을 이제 시작했고요. 1980년 세계 최초로 퍼스널 코칭을 시작한 이후 수많은 개인과 기업, 고객들에게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코치 중에 코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92년에는 코치 대학을 설립하여 코치 지도자 양성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이제 뉴스위크,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뉴에이지 저널을 비롯하여 MBC, CBS, CNN 등에서 퍼스널 코칭계에 이제 대부로 이제 집중을 조명을 받은 바다. 2000년도, 2003년도에 보면 ICF 국제 공인 코치 트레이닝 프로그램인 ACTP가 이제 개설되었으며 2003년 코칭 프로그램의 국제 인증제를 실시하고 국제 코치 협회가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ICF, ICC, IAC를 중심으로 국제 코치와 국제 인증 코칭 프로그램이 날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코칭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코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칭의 확산인데요. 1975년 테니스 코치 티모시 골레이는 그때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테니스 인어게임에서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기술적이고 상세한 지시보다 고객이 자신의 내면적 정신작용에 집중하도록 도울 때 가장 쉽게 테니스를 배울 수 있음을 발견했죠. 그래서 셀프 1, 셀프 2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골레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이 방식이 회사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적용된다고 생각했고 인어게임을 배운 코치들이 기업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코칭하면
뭐 어떻게 코칭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코칭 모델이 있어요. 그로 그로 이제 모델인데 골, 뭐 목표, 리얼리티 현실, 옵션 어떻게 할래? 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렇게 옵션 어떤 선택이 있고 윌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그런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드신 분이 존 히트모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직접 실전에서 이제 코칭을 할 때 보면 뭘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할 때는 이 그로 모델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 순서에 맞게 질문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이너게임 접근법을 유럽에 이제 소개하고 1996년 성과를 위한 코칭을 저술해 이제 확대 발전을 시켰죠. 이분이 이제 코칭을 이제 확대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한편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이제 철학자인 페르난도 플로레스는 1970년대 허버트 트레이퍼스 교수와 함께 나중에 이제 존재론적 코칭으로 알려지게 된 언어를 활용한 코칭 접근법을 이제 개발하게 됐죠. 왼쪽에 보면 2017년도에 존 히트모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 ICF에서 이제 게재한 그런 걸 캡처한 건데요. 이분이 1937년 태어나셔가지고 2017년 이제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 이분인데요. 코칭의 심리학 원리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늘 이분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칭 심리 또 이제 어쩌면 이분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분이 얘기한 말씀 중에 너무나 많은 사례에서 코치들이 코칭의 토대가 되는 성과 관련 심리학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칭하고 상담하고 이제 차이도 있지만 보통 상담할 때는 이런 기본적으로 심리학이 많이 적용이 돼요. 뭐 프로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러, 용 등등. 근데 이 코칭에서는 가급적 이런 심리적인 원론 이런 거를 잘 안 하는데 차별화를 위해서. 근데 이분은 코칭을 할 때도 기본적인 심리학 원리가 심리학 원리를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코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이거 다음 시간에는 아마 한 300가지 정도 코칭 그런 신드롬에 대해서 제가 뽑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제 심리학과 이제 코칭이 연결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심리학 원리들에 대한 이해 없이 코칭을 작동시키고 질문과 같은 행동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분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저 리트원 모어가 이제 2007년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기업과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발휘하도록 이끄는 경영 전략과 CEO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도구와 기술이 바로 코칭이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비즈니스 코칭, 임원 코칭인 거죠. 근데 이렇게 코칭을 통해서 경영 성과를 이렇게 도출하도록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MBO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목표 관리, 목표 성과 관리, 그다음에 우리 농협대 이재용 교수님이 뭐 책도 쓰셨던데 늘 강의하는 그 OKR, 오브젝티브 앤드 키 리절트 목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래 이런 OKR 기법, 그다음에 우리 KPI 이런 방법도 이 코칭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과가 나면 그 성과를 측정해야 되니까 그걸로 이제 정량적인 걸로 이제 평가할 때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할 때 그런 아까 말한 MBO라든가 OKR 이런 KPI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이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코칭 열풍을 일으킨 주역 존 히트모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 컨설턴트 인터내셔널 회장으로서 기업의 코칭과 팀워크에 대한 이제 컨설팅 강연을 주로 했던 분이고요. 존 히트모어는 리더십과 조직 변화 부분이 뛰어난 전문가로서 이제 영국 코치협회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코치며 영국 유력 일간지 인디펜던스의 최고의 비즈니스 코치로 선정했었죠. 또한 영국, 스위스,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너게임의 저자 티모스 골웨이와 함께 이너게임사를 설립하여 스포츠와 기업의 교육 분야에 새로운 이제 바람을 몰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왔었을 때 이분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우리 보통 코칭하면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 뭐 커리어 코칭, 다양한 코칭이 많거든요. 그중에 이제
보통 이제 통상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이 이제 많은데 그 차이점이 뭔가를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답변한 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코칭이다. 그것은 답을 주지 않고 질문하는 식이다. 코칭은 답을 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피코치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을 스스로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코치 역할이기 때문에 답은 주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상담, 멘토링, 티칭, 뭐 이런 컨설팅, 카운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로서 답을 제시하죠. 근데 이 코칭은 답을 주지 않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마부가 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답을 생각하고 알아내는 과정이다. 그런 방식을 예전에 소수의 사람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코칭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코칭은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북미 쪽과 유럽 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북미 쪽 코칭은 라이프 코칭으로 출발했고 나머지는 비즈니스 코칭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코칭에서 비즈니스 표면적인 부분일 뿐 대상자를 두고 코칭을 할 때 그 대상자에게서 비즈니스라는 것은 결국 라이프의 일부분이다. 결국은 비즈니스하고 라이프 코칭하고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여기서 그 사람이 본질과 만나게 된다. 이런 부분이 라이프 코칭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임원 코칭을 할 때 비즈니스 이슈를 많이 제시하는데 그 사람의 라이프와 만나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외적인 장애물이 제기가 되면 비즈니스에서 좀 더 공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좀 전에 그 존재론적 코칭을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존재론적 코칭은 개인의 이제 존재 방식에 초점을 맞추겠다면 실존론적 코칭이라고 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존재론적인 거, 실존론적인 거는 약간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이제 실존론적인 그때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린 그 샤르트르가 말한 우리는 피투된 존재고 우리는 실존이 본질이 앞서는 그러니까 아까 뭐 책상 의자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그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일단 태어나서 목적을 향해 가는 존재. 로고세라피처럼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 그게 이제 실존론적인 코칭이라면 존재론적인 자체는 그 자체 생존 그 자체의 개인의 존재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뭐 그런 거. 근데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칭은 어떻게 됐을까? 보면 우리나라는 1998년 코칭에 대한 연구, 권력의 관점에서라는 학위 논문이 이제 1998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죠. 그리고 2000년 초반 컨설팅과 리더십 관련 기관에서 코칭이 도입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으며 초창기 코치들은 미국 리젠트 대학 교수인 조셉 유미드가 개발한 TLC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코칭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첫 출발은 2003년 ICF 코리아 챕터 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의 코칭 기관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한국코치협회가 2003년도 10월에 이제 발족을 해요. 현재 그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코치가 뭔지 정의 등등 코치 역량 등등 많은 내용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2006년 노동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어 2023년 현재 14,000여 명의 인증 코치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에는 2002년도 LG그룹이 이제 코칭 교육을 도입했죠. 전 임직원으로 확산하여 소집단 학습 활동으로 코칭 생활화를 시도하였고 2004년도에는 SK텔레콤이 팀장급 비즈니스 코칭 교육을 시도했습니다. 참고로 농협도 지난해인가 지지난해부터 코칭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상담 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맺고 직원 대상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농협도 이런 코칭을 이렇게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운대에서 사실 코칭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대학 석사, 박사 과정으로 개설했지만 농협대에서 이렇게 코칭 심리학을 교양이지만 이렇게 개설한 거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코칭 경영을 도입하여 부장급까지 이제 교육을 확대했다고 이제 하네요. SK에서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독자적인 코칭 매뉴얼을 개발하여 과정급 이상으로 확대했고, 현대오일뱅크는 전 팀장들을 대상으로 코칭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으며, KTNG는 전 영업소 지점장들 대상으로 코칭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코칭 리더십은 뭐 변혁대 리더십, 거래 리더십, 뭐 서번티 리더십, 뭐 다양한 리더십이 있는데, 이 코칭 리더십은 말 그대로 부하한테 지시 이런 게 아니고, 부하가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에서 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리더십이 이제 코칭 리더십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울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기업에서 도입해서 실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국내 거의 모든 이제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임원들 대상으로 임원 코칭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불어 코칭 하나의 기술이나 전급에 머물지 않고 기업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칭의 영역은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 이제 커리어 코칭, 크게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뭐 학습 코칭, 뭐 진로 코칭, 어떤 뭐 말만 붙이면 다 코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크게는 이제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목적과 접근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 기술 코칭, 성과 코칭, 개발 코칭, 다 뭐 갖다 붙이면 다 코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코칭은 이제 보통 기업체에서 많이 쓰겠죠. 이제 성과를 이제 내야 되고, 코칭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조직원들이 목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자나 리더들이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성과 계획을 하고, 성과 계획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를 점검하고, 이게 말하는 그 OKR, 뭐 KPI, MBO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성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 커리어 코칭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 조직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임원을 대상으로 이제 임원 코칭이라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비즈니스 코칭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코칭은 개인의 이슈와 개인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커리어 코칭은 개인과 조직의 직업 선택, 말 그대로 커리어잖아요. 경력 관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적은 비즈니스 코칭은 임원의 리더십 개발 및 직원의 역량 개발과 성과 향상이 목적이고요. 라이프 코칭은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이 이제 라이프 코칭이고, 삶에 관련된 게 이제 라이프 코칭, 커리는 경력과 관련, 직업 경력 관련된 문제 해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비즈니스 코칭의 주요 주제는 리더십 개발, 성과 향상 등이 되겠고, 라이프 코칭에서는 새로운 역할과 발달, 과업, 스트레스 대처법, 삶의 방향성과 의미 찾기. 우리 그 삶의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나이 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정체감이 좀 떨어지고 정체성이 좀 흔들리면서 이게 그 자기 방향, 삶의 방향을 못 잡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라이프 코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커리어 코칭의 주제는 이제 직업 선택, 자기 되겠습니다. 코치의 종류를 보면, 코칭도 1대1로 하면 이제 1대1 코칭이 되는 거고요. 그룹을 하면 1대 다수로 하면 이제 그룹 코칭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수단에 따라서 이제 대면 코칭, 얼굴에 이제 대면하면서 하는 코칭도 있고, 전화 코칭, 뭐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뭐 화상 상담. 이게 뭐 코칭하고 반대가 뭐 상담을 넣으면 뭐 다 말이 되는데, 문자로 코칭하는 경우. 그다음에 화상 코칭, 화상을 하면 줌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화상 코칭이 되는 거죠. 그다음 지불 주체에 따라 기업 코칭. 그죠? 기업 코칭 아까 우리 SK 뭐 KTNG 뭐 LG 삼성전자 SOL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겠죠. 그건 이제 기업 코칭을 하는 건데, 기업 내부에 코치를 두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서 이제 아웃소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고, 개인이 필요해서 받으면 이제 그런 개인 코칭이라 그런다. 그리고 기업 코칭은 CEO, 임원, 팀장 코칭 등으로 이제 비용을 회사가 지불하고, 개인 코칭은 코칭을 받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기업 사례로 보면 보통 닛산 자동차하고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이제 닛산부터 볼까요? 일본의 닛산 자동차는 코칭 효과를 본 기업 사례로 이제 유명해요. 그래서 CEO로 취임한 카를로스 고는 1999년 6,844억 원의 이제 적자 기업이었던 닛산을 1년 만에 3,311억 원의 흑자 기업으로 이제 성장시켰어요. 카를로스는 닛산의 이러한 대전환 뒤에 코칭이 있었음을 공공연하게 이제 밝혔는데요. 그는 스스로를 코치라 부르며 중견 간부 6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1대1로 코칭을 실시했고 중간 관리자 2,500명에게도 정기적으로 코칭 연수를 받게 했습니다. 기업 전체적으로 구성원 간 1대1 코칭을 실시하도록 장려했고 그 결과 닛산 구성원들의 잠재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었고 흑자 기업이 되는 발판도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코칭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리소스풀하고 크리에이티브하다. 모든 자원을 그 사람이 갖고 있고 창의적이다는 기본 전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코칭의 이제 철학인데 그런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역량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기본적으로 태어난 잠재 능력은 무궁무진하지만 뭐 우리 뇌도 뭐 5% 썼니? 뭐 아인슈타인도 뭐 뇌도 뭐 10%도 안 썼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휘 못한다. 그걸 이제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코칭이 싶습니다. 일본 맥도날드도 있는데요. 일본 맥도날드사는 일본 최초로 코칭을 도입한 이제 기업입니다. 창립 때부터 직원 교육에 노력해왔지만 패스트푸드 산업 특성상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직원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일괄적인 직원 관리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죠. 또한 각 점포 매니저들이 매출이나 매장 관리에 집중하고 매장 직원들에 대한 매니징 스킬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협업이나 의사소통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맥도날드는 코칭 교육을 도입하기로 이제 결정했고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코칭 교육을 실시한 결과 이전보다 협업이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이고 대화를 하고 그죠? 역할을 바꿔가면서 묻고 질문하고 이다 보니까 이 사일로 말하는 소위 말하는 not invented here 이 팀원 간 아니 조직 간 부서 간 이런 사일로 칸막 효과들이 무너지니까 이 과연 코칭 때문에 역량이 개발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인과관계일 수도 있지만 상관관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타인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성과가 좋아지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기업 코칭 이제 세대별 뭐 요즘 뭐 예전 세대가 1세대 코칭이라면 요즘 또 코칭 뭐 3세대 코칭 뭐 마케팅 3.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은 또 3세대 해요. 그리고 이제 코칭을 했을 때 어떤 베니핏이 있냐 봤더니 잘 안 보이시죠? 리덕션 오브 번아웃. 우리 그 번아웃 증후군도 한 35% 이렇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Increase in social connection. 말 그대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커넥션, 소셜 커넥션이 이제 증가하고 improvement in mental health. 정신 건강에 좋아지죠. 왜냐하면 들어주는 것만 해도 정신 건강에 좋거든요. 늘 이게 사람이 이제 외로운데 들어줄 사람이 있고 그죠? 우리가 이제 코치든 상담이든 굳이 뭔가를 답을 제시하거나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들어주는 것만 해도 들어주고 나서 끄덕거려주고 이런 것만 해도 그분은 충분히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 improvement in health, mental health,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mental fitness, 마음이 이제 안정적인데 또 이제 71% 정도 코칭이 이제 기여를 하고요. Increase in flow of feedback 대목임의 흐름을 증가. 그러니까 피드백을 이제 코칭을 하게 되니까 서로 피드백도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성과를 이렇게 관리하게 되고 그 코칭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게 되고 이런 피드백이 또 증가가 되고 improvement in stress management 이 스트레스 관리를 90% 정도 이렇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뭐 여담이지만 우리 그 동곡정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아마 다다음 시간에 이런 심리적인 이런 증후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증후군이 뭐 현대 시대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예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거기서 온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최근에 생긴 것 등등 해서 이제 제가 300가지 정도 아마 그런 증언이 모여있을 텐데 그걸 심리현상을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고요. 실제로 돈 걱정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money sickness syndrome인데 우리가 보통 이게 돈을 걱정하는데 돈은 이런 말을 하죠. 돈은 잘했으니 당신 걱정만 하세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돈 걱정 증후군이 있는데 친구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하길래 돈은 잘했으니 너나 걱정하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29%가 돈이 부족할 때 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22개국 15세 이상 이제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복수응답하기 위해서 했더니 가장 많은 응답자가 돈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 받는다. 이랬어요. 근데 돈 걱정이 건강에 미치는, 물론 스트레스 받으니 코티솔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당연히 건강에도 안 좋겠죠. 그죠? 결국은 재정 문제는 건강 문제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우울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심장마비 확률이 두블로. 그리고 심장마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건 잠이에요. 잠은 보통 성인은 7시간 8시간 자야 되는데 그 1시간에 주는 순간 그 치매 확률, 심장마비 확률이 2배로 올라요. 그래서 그때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피곤하면 자야 된다. 말씀을 늘 강조합니다. 피곤할 땐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돈 때문에 이제 재무관리를 받죠. 그죠? 재무 설계사가 이렇게 설계를 해주잖아요. 그죠? 해준단 말이에요. 응? 후속 연구에 따르면 돈 관리 방법을 배우고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이 커지고 정신차려, 셀프 코칭. 코칭에도 셀프 코칭이라는 게 있어요. 굳이 코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목적지로 가는 그런 말 그대로 셀프 코칭. 스스로 코칭하는 그런 것도 이제 셀프 코칭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는 것만 해도 정신장애가 해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재정교육 프로그램 참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무료 강의라든가 이런 우리 웰스 매니저들이 이게 교육을 이렇게 컨설팅 해주잖아요. 상담을. 그때는 이제 컨설팅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전문 지식을 이렇게 저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느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이건 코칭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티칭이나 컨설팅이 되는 거죠. 파이낸셜 플래너 입장에서는 그런 교육만 참여해도 행복도가 25% 상승을 해요. 그 자체 대화. 그러니까 코칭도 그냥 내가 그 답을 뭐 이렇게 그냥 들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하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코칭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사례만 보더라도. 코칭의 종류는 이제 목적 또는 코칭 종류에 따라 가지고 비즈니스 코칭. 아까 말씀드렸죠. 조직의 성과 향상, 역량 강화, 직무 만족도 상승, 이제 팀워크 향상 등 비즈니스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코칭.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코칭 문화가 확산 중이며 회사 팀장 임원급 경력이 있는 코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코치가 되기 위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경영 업무 능력 향상, 고객 응대, 갈등 관리 등 비즈니스 관련 분야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코칭, 기업 코칭, 임원 코칭, 팀원 코칭, 성과 코칭, 핵심 인재 코칭, 후계자 코칭, 조직 문화 코칭, 리더십 코칭, 관계 코칭 등등 라이프 코칭, 삶에서 일어나는 삶의 균형, 만족감 향상, 인간관계 개선, 인생의 의미와 목적 발견 등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인생의 목표를 구체화하여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코칭, 인생 설계 코칭, 부모 코칭, 자녀 코칭, 은퇴자 코칭, 갈등 관리 코칭, 감정 코칭, 종교 코칭, 크리스찬 코칭, 뭐 이런 게 있어요. 크리스찬 코칭은 약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도록 인도하는 거니까 그 신도 내면에 있는 걸 이끌어내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한 목표대로 간다. 뭐 이런 게 이제 약간 크리스천 코칭이 되겠습니다. 라이프 코치, 그 네이버 지식에 보면 개인을 대상으로 삶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코칭 고객 스스로가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건강, 재무, 여가 취미, 가족, 사회 참여, 관계와 소통, 삶의 목표, 의미, 정체성 등의 이슈에 초점을 두고 코칭 기법을 활용하여 코칭하는 것을 라이프 코칭이라고 이제 정해요. 커리어 코칭은 행동의 변화를 주어서 성과를 올리는 것인데요. 여기 내단적으로 코치의 성격, 환경, 경력 등을 파악하여 올바른 직업관과 경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정하고 성공적인 경력 쌓기를 목표로 하는 코칭, 청소년 코칭, 대학생 코칭, 인생 재설계 코칭, 진로 코칭, 학습 코칭, 면접 코칭 등이 커리어 코칭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한국 코치협회도 있지만 커리어 코칭협회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 커리어 코칭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다시 PDF로 만들어 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 이렇게 다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 누구나 코칭이 필요하죠. 근데 상담은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죠? 마음의 병이 있는 이런 분들이 심리 상담의 이제 대상이라면 코칭은 그런 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건강한 사람이 다 코칭이 필요해요.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잘하는 사람도 더 많은, 더 발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코칭을 필요해요. 코치도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코칭을 또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코칭은 누구나 필요한 게 코칭이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믿는 사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알고자 하는 사람,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목표와 비전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목표를 갖고 방향을 갖고 가지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인지 가끔 가다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너무 열심히 살았어. 정답 같아. 근데 어쩌다 또 다시 코칭을 받았을 때는 그게 또 올바른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방향이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 코치를 통해 가지고 다시 목표를 재설정할 수도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왜냐하면 삶의 목표는 뭐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그죠? 나이에 따라 변하고. 그다음 목표 실현의 장애를 가진 사람, 목표 실현을 위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 특정한 문제를 오래도록 고민해온 사람, 새로운 일에 성공적으로 도전해야 하는 사람 등이 되겠죠. 코칭이란 삶의 부정적인 부분을 찾기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을 경험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담은 약간 부정적인 거거든요.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무의식에 뭐가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하지만 코칭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 그래서 셀리그만이 말한 긍정 심리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코칭 심리학이에요. 긍정 심리학.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개그맨 권영찬 씨하고 코칭 심리학을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 뒤에도 사진 나올 텐데, 그 긍정 심리학에 대한 자료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칭의 출발은 처음에 스포츠, 그 다음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 영역에서 출발한 코칭은 점차 영역과 대상이 이제 확대되면서 커리어 코칭, 라이프 코칭, 건강 코칭, 비즈니스 코칭,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고요. 국내에는 2000년도 초반에 코칭이 들어와서 미국과 같이 비즈니스 코칭 영역에서 시작돼서 2003년도에 이제 한국 코치협회가 이제 발족하는 계기가 되었죠. 아까 코칭을 받는 경우 뭐 아까 설명드렸지만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코칭을 필요한 거고요. 우리 코치협회에 보면 왜 코칭이 주목받는가라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왜 코칭이 주목을 받고 있는가?
코칭이라고 하는 기법은 최근 10년간에 급격하게 주목받게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재빠른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은 이미 기능하지 않고 사람들은 새로운 대응법을 재빨리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자신의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방식을 서로 도입하거나 공유하고 협력에 의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리는 수단이 됐다. 코칭은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스킬로서 주목받게 되어 코칭이 비즈니스 현장의 리더나 매니저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이. 그래서 코칭 기법을 도입하는 것과 코칭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코칭 기법을 도입하는 것으로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개인이나 팀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리더나 매니저가 코칭 스킬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코칭을 실시하는 것은 코치와 고객이라고 하는 계약관계, 통상에 보통 유료로도 코칭을 하고, 근데 코칭이든 상담이든 우리 상담을 받는다라면 문제가 있어서 받는 거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상담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유료 계약이고 한 건당 뭐 10만원, 많게는 뭐 100만원, 뭐 5년 같은 우리 TV에 나온 분들은 뭐 수백만원 받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뭐 10만원 이렇게 내외가 되는데, 또 보면 우리 지나가다 보면 코칭 심리 상담사들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그걸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약 관계를 쓰고 비밀 유지 계약 쓰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유료 이제 계약을 해요. 하고 이제 하는 거고, 목표를 달성한 것을 주목표로 하고 특정에 기반 동안 파트너십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구체적인 목표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칭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프로세스가 이제 나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첫 번째 보면 코칭의 목적과 이슈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장소, 시점, 방법을 선택하라. 두 번,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라.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가이드하라. 상대방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할 일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라. 자기 개발을 이끌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라. 이렇게. 코칭은 통상 코치와 고객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목표라는 것, 기간, 성과의 평가 방법. 그래서 계약할 때는 몇 번, 몇 회 이렇게 이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목표라는 것, 기간, 성과의 평가 방법, 코치 비용을 명확하게 한다. 그죠? 기본 주 1회 또는 정기적인 간격으로 전화 또는 대면 위한 코칭 세션을 실시하고, 보통 1회 세션의 길이는 1시간에서 통상 1시간 반 정도 된다. 코칭을 받는 기간은 목표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간의 경우는 3개월, 장기간에 걸치는 1년, 2년의 기간 동안 진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칭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에서 질문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코치 본인 또는 그 상대편 코치 또는 피코치를 기본적으로 자기 인식을 해야 이게 대화가 되는데요. 사티어라는 가족 상담 운동의 선구자라는 이 사티어 빙산 의사소통이라는 책을 냈고요. 이분이 우리도 뭐 이 피라미드는 보통 우리 메슬로 욕구 뭐 5단계, 뭐 8단계 등등 얘기했는데, 사티어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행동 이전에 행동하고 맨 밑에 셀프가 있는데, 셀프가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작동하느냐. 근데 보통 행동을 내가 이렇게 하고 해도 근데 본심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화를 내고 맨 밑에 자기가 있고 부모님한테 행동으로 화를 냈어요. 그러면 행동과 자기 사이에, 그런 부모를 화를 낸 이유는 뭐 천성적으로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지만, 엄마가 부모님이 나를 좀 더 잘 봐달라, 더 봐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열망, 기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쉽게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빙산 이게 우리 빙산 메타포라는데,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제 서로 이제 이해 또는 자기 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모형을 이렇게 만든 분이 이제 사티언. 여기서 이제 자기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기대, 열망 등등
감정 이런 게 작용하고 행동이 일어나고. 근데 내가 있고 행동 뭐 약간 안 좋은 행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감정이 개입되고, 그죠? 그 순간에 다른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개입돼서 이런 행동으로 표출되고, 이게 이제 우리 의식, 무의식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뇌를 보면 어차피 NPL이라든가 요즘에 그 fMRI 등등 자기분명장치 통해서 이제 인간의 행동, 심리를 이렇게 파악하는데,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상위뇌, 하위, 중위뇌, 하위뇌 이렇게 구조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형계는 이게 포유류의 뇌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죠? 생존 본능, 파이트와 플라이트, 파이트는 싸울 거냐, 파이트와 플리트, 도망갈 거냐, 이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무섭고 뭐 그런 걸 보면 순간적으로 코티솔이 분비돼가지고 긴장이 돼서 근육이 단단해지고 도망가게 되고, 이런 게 본능적으로 발동되는 게 있다. 게 변형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진화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 우리 원시내 포유류의 뇌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막 비록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고 한다지만 본능이 먼저 발동이 돼서, 이성은 그냥 우리 코끼리의 그냥 코끼리 말탄 기수에 불과한 것도 많고, 그 코끼리에 말한 엄청난 99%가 이제 본능에 의해서, 무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빙산 밑에 있는 그 요소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이성은 합리하는,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합리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동으로 이렇게 표출하고, 우리 이성은, 뇌는, 이 사고, 뇌내 피질은 그를 합리하고 이유를 달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이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뇌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한 여기는 요런 이제 요거는 이제 메슬로 욕구, 이게 요 8단계인데 기본적으로 메슬로 이분은 그 욕구 5단계 뭐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종교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 이분은 8단계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보면 밑에는 갖고 4단계를 갖고, 그 외에 이제 인지적 욕구, 나를 알아달라는 이런 인정 욕구가 있다 그랬죠. 이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고, 심리적 욕구, 뭐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그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가 우리 5번째였는데 여기 7번째 있고, 매료가 이제 자아초월 욕구, transcendental 이제 니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욕구는 우리가 뭐 은퇴하신 분들 보면 그 뭐 봉사하고 싶고 뭐 사회에 기여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초월적인 욕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상위적인 계층의 그런 자기 초월의 욕구가 있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 이제 메슬로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코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이제 각 기관이라든가 유명하신 분이 내린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땄어. 배야. 해봤어. 땄고. 아이고, 하다. 해볼 거야. 왜 그러세요? 은채는 한번 봐주세요. 안 돼! 같이는 이뻐. 해도 뭐 있어. 내 마음은 또 땄어. 배야. 해봤어. 땄고. 아이고, 하다. 해볼 거야. 왜 그러세요?